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공군 제52시험 평가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은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난 후 인터뷰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륙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장 부담이 됐던 순간이기도 했지만 조종관을 당기면서 항공기가 부양하는 순간의 뭉클함과 감동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다. 착륙 때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항공기 무게가 무거움에도 착륙 충격이 매우 적어 부드러운 착륙감을 보였다.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연기로 이루어지는 만큼 안준현 소령은 지난해 2월부터 터치스크린식 다기능 시연기 조종을 꾸준히 연습해왔다고 합니다. 이날 한국이 만든 초음속 전투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무기 수입에 아주 적극적인 폴란드는 이달 말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방위산업업체로부터 K2 전차,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방산 제품을 장기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KF-21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영국의 태도입니다. KF-21 초도 비행 성공 소식이 타전되던 날 한국 국방부 차관과 영국의 제러미 퀸 국방부 획득 차관은 영국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영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 교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국산 K9 자주포에 대한 영국 측에 관심을 당부하는 자리였습니다. 영국군은 기존 AS-90 자주포를 대체하는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한화로 약 1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 디펜스는 영국 기업과 협력해 이 사업 입찰을 고려 중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영국 차관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니 앞으로 영국과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영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자 깜짝 놀란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그램에서 일본, 이탈리아와 제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템페스트는 영국 정부가 대형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과 손잡고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으려는 차세대 전투기로 5년 내 시범 비행을 거쳐 2035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 에어쇼 개막식에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파트너십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며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영국이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 일본과 협력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5월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던 일본이 미국과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자 영국에 급속도로 밀착하며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구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만 믿고 있던 일본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기시다 총리는 직접 영국까지 방문해 보리스 존슨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산 음식까지 먹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 내 후쿠시마 식품 수출 규제 해제까지 약속을 받았으며 영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을 약속했는데 돌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영국의 끈끈했던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국은 한국이 만든 KF-21에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KF-21의 비행 성공이 일본에 치명적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방위산업청은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과 함께 편대를 구성해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CG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등 군사 강국들이 미래전에 대비해 적극 개발 중인 유무인 전투기 복합 운용 체계 도입을 우리 군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는 영상이었습니다. 1분 12초짜리 영상에는 KF-21 한 대가 검은색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의 호위를 받아 독도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하며 작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가오리 X 또는 그 개량형으로 추정되었고, 지난해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때 공개된 가오리 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은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이목이 쏠린 곳은 배경이 독도 상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공군이 홍보 영상을 찍을 때는 독도를 배경으로 사용해왔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KF-21로 우리 영토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일본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일본은 독도 비행 영상을 가지고 또다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대통령의 취임식 영상에서도 한국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이 나오자 주한 일본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즉각 항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독도를 두고 자기 땅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어이없게도 정작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자위대가 올린 자국 영토 표기에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 범위에서 제외시키며 본인들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육상 자위대가 약 28년 만에 전 부대가 참가하는 실기동 연습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역에서 명백하게 제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은 육상 자위대가 올린 연습 영상입니다. 주포를 발사하는 히토마루 전차가 보이고 장갑차에서 내린 대원들은 서둘러 야지로 향합니다. 28년 만에 일본 육상 자위대 전 부대가 참가하는 레이와 3년 연습 예고 영상입니다. 그런데 주요 주둔지와 거점 등을 알리면서 함께 표시한 방위 영토에 독도는 빠졌습니다. 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강변해온 모습과는 180도 다릅니다. 육상 자위대는 28년 만에 실시한 자기들 딴에는 의미 있는 영상에서 훈련 부대, 거점 등을 표시해 놓은 일본 전역 지도를 공시하는 동안 독도를 영토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독도가 자기들 영토라고 그렇게 진상을 부렸지만 독도는 자위대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엄연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한계를 잘 보여주는 이런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 땅이라면서 정작 독도를 지킬 전투기는 출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우리 소방 헬기가 독도에 추락했을 때도 일본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만일 일본이 정말 독도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다면 소방 헬기가 추락했을 때 당연히 수습 활동에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독도에서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단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독도가 국적 불명기가 와도 일본은 전투기를 발진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기존 무기에 더해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까지도 발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분명한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실제 독도 영공을 멋지게 비행하며 독도를 지키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